오원 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CS2016을 통해 기술주가 부각되면서 미증시에서는 마이크론이 10% 넘게 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힘입어 우리 반도체 투톱도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4,600선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5,000피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인데요. 현재 지수 상황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시간 양지수 모두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 머물면서 4,52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33% 내리면서 94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출발부터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미국발 훈풍에 탑승하면서 장 초반부터 강하게 올랐고 4,600선까지 돌파해내는 모습인데요. 이후에는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지금 현재 시간 일종 저점 부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합권에서 출발한 코스닥이 이후에 낙폭을 키우면서 950포인트 선을 결국 내주고 말았습니다. 941포인트 선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올해 매수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시간에도 외국인이 8,500억 원 넘게 강하게 사들이면서 지수를 이끌어가는 모습이고요. 개인이 현재 시간 3,300억 가깝게 팔아치우는 모습입니다. 기관 또한 5천억 원 넘게 순매도에 나섭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외국인이 계속해서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개인만이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환율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최근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금 1,450원대 환율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 시간에는 0.06% 오른 1,448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자 현대차 그룹주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CES2016 현장을 찾아 젠슨항 CEO와 약 30분간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과 황 CEO는 이번 회동에서 자율주행과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사의 파트너십을 보다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전날 황 CEO가 CES2016 특별연설에서 소개한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플랫폼 알파마요가 주요 의제였을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황 CEO가 연설에서 궁극적인 완전 자율주행을 향한 사업 의지를 내비친 점이 양사의 추가 협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됐습니다. 현재 시간 현대차 그룹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현대차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이어갑니다. 13%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34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오토에버와 현대글로비스의 주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 현재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현재 시간은 25% 오른 39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12% 가까이 오르면서 20만 8,500원 선 지나갑니다. 신세계가 백화점 호실적 전망에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개발 수혜 기대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상인증권은 전년 동기 대비 백화점의 총 매출이 8%, 영업이익은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점 본관 리뉴얼과 한일용 효과에 따른 명품 매출 확대가 견조한 외형 성장을 견인했고 이런 추이로 패션 카테고리 역시 판매 호조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회사인 인터내셔널과 라이브 쇼핑이 패션 부문을 중심으로 직전 분기 대비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고 센트럴시티 역시 인바운드 확대와 연말 F&B 성수기 등으로 호텔 업황 호조가 지속되며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어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토지자산 재개발에 따라 자산 가치가 재부각될 것이란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유통업종 내 가장 편안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신세계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가 계속해서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8.79% 오르면서 26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이 4분기 시장의 기대치 대비 부진한 실적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에 주가가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S증권은 삼양식품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밑돈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LS증권은 삼양식품이 2025년 4분기 매출 6,405억 원과 영업이익 1,364억 원을 거둘 것으로 추정했는데 2024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33.8%, 영업이익은 55.6% 증가한 수치지만 영업이익이 시장의 예상치인 1,493억 원에는 못 미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다만 수출 믹스 개선에 따른 평균 판매 단가 상승 효과로 영업이익률은 소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최근 주가 조정의 주된 이유는 미국 법인의 성장 둔화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 때문이지만 현재 조정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삼양식품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이 최근 들어서 계속 조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8.4% 내리면서 110만 5,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코스피가 100% 넘게 올라가는 모습을 매일 보이면서 가파른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현재는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투톱의 쏠림 현상이 강하게 이어지면서 강한 모습이 이어집니다. 내일 예정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예상을 상회할 경우 연내 5,650포인트도 달성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기대감이 만발한 시장 상황인데요. 시장 상황 속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후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하자마자 코스피가 4,6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 지금은 또 이 과열 양상이 약간은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장 초반보다는 약간 쉬어가는 양상이고 아무래도 내일 삼성전자 실적을 일단 좀 한 번은 확인을 하고 또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아봐야 할 것으로 시장이 분위기를 잡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은 어떻게 마감할지 끝까지 살펴봐야 되겠고요. 결국에 또 오늘 시장에 뭐 이런 변동성이 있지만 오늘 시장의 가장 히어로는 역시 현대차 그룹이죠. 현대차 그룹이 오늘 그룹주들이 일제히 불기둥을 뿜으면서 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젠스랑 CEO의 파워가 여전합니다. 정의선 회장이 젠스랑 CEO와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때부터 또 주가가 튀어오르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현대차의 행보를 응원해야 되겠죠. 저희가 우리나라의 또 굴지의 기업이고 우리 시장을 또 이끌어가는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지수가 5천, 6천 가려면 현대차 그룹주와 또 밑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 다 잘 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응원을 하면서 자, 오늘은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현대차 그룹 이야기가 오늘 방송에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저는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내일 실적 이야기보다는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만으로 많은 부각을 받고 있는데 AI 관련된 이 새로운 이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구조를 짜고 있는 것을 어제 좀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어제 모든 가전에 AI를 씹는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노태문 DX 부문장이 어제 CES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의 삼성전자의 DX 부문에 관련된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은 AI 일상의 동반자, 삼성전자의 가전과 모바일 이런 경험을 AI로 모든 걸 구현하겠다라는 청사진을 그려냈습니다. 이러면서 노태문 DX 부문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중에 중요한 우리가 또 관심을 좀 가질 만한 내용들을 좀 뽑아내봤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모든 가전에 AI를 탑재한다라는 겁니다. 온디바이스 AI를 형식을 띄면서 각 가전별로 전부 다 자체적인 AI가 구동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건데 갤럭시 스마트폰에 당연히 지금도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이뿐만 아니라 4K 이상의 프리미엄 스마트 TV에도 AI를 심고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한 냉장고, 세탁기 할 것 없이 전부 다 여기에다가 AI를 심어서 구동될 수 있는 전반적인 AI 종합 IT 가전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AI 적용 신제품 한 4억 대 정도를 판매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수치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한 5억 대 정도를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판 거에 거의 80% 이상은 AI가 심어져 있는 그런 이제 가전제품을 올해 팔겠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종합 IT 솔루션, IT 퍼포먼스를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에 AI가 자연스럽게 침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또 재밌었던 것이 지금 CES 라스베가스에서 삼성전자가 전시관을 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여준 공개한 가전제품들의 대부분이 제미나이가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가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삼성전자 앞으로는 멀티 AI 플랫폼을 추구할 것이다. 멀티 AI AI 엔진 전략을 쓸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제미나이가 탑재된 가전제품이 대부분이지만 그것에 벽을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뭐 챗GPT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제미나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다른 이런 AI 엔진이 들어갈 수 있게 그것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삼성전자는 뭐 구글뿐만 아니라 많은 AI 엔진이나 에이전트를 구현하는 기업들과 협력을 할 의사가 있다라는 걸 오픈해놨다라는 거죠. 마음을 열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AI 플랫폼, AI 엔진 어떤 것들이 또 들어올지도 삼성전자 DX 부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것을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의 삼성 DX 부문의 4대 성장 동력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지 일단은 삼성전자 DS 부문의 공조 부문과 전장 부분 그리고 메디컬 테크 부분 로봇 이렇게 네 가지를 앞으로의 4대 신성장 동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공조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중앙 공조 기업이죠. 플렉트를 이미 인수했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전장 기업 아다스 사업 부문 역시 인수한 것도 얼마 전에 일이 있었죠. 그리고 프리미엄 오디오 업체 마시모 오디오 부문도 사업을 인수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젤스라는 디지털 헬스 기업도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작년은 아니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계속 늘려가면서 작년에 또 한 번 콜옵션 행사를 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죠. 이러면서 로봇에 대한 투자, 이미 앞으로의 미래 비전 이 네 분야에 대한 투자와 M&A를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다. 근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더 단행할 것이다라고 역시 노태문 부문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좋은데 이번 CES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것은 결국에 로봇이잖아요, 로봇. 근데 이번에 CES에서 삼성전자는 이 로봇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오늘 현대차가 주가가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건 어제 아틀라스를 공개했잖아요. 아틀라스를 공개하고 나서 이제 정의선 회장이 젠스랑 CEO를 만났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에 대한 기대감, 현대차가 이제 로봇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부스터를 거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LG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클로이드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당신의 AI 일상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로봇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나 모델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CES에서는 AI 집사 로봇이라고 해서 볼리를 작년에는 공개를 했고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 볼리를 이제 시판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일단은 작년은 말처럼 되지가 않았죠. 공개만 했지 판매가 본격적으로 된다거나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CES에서도 삼성전자는 로봇의 구체적인 모습은 보여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태문 부문장이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어제 대답을 해줬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삼성이 이 로봇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역시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작년에는 이 집사 로봇 볼리를 공개를 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제 조금 이선으로 밀려난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제조 현장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생산 현장에 로봇들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생산 거점 자동화를 위한 로봇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보다는 일단은 예를 들면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이런 공장 생산 라인에서 활용되는 로봇을 먼저 개발을 하고
이것이 잘 안정화되고 나면 이 제조 현장에 많은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로봇 역량을 강화한 다음에 이런 공장에서 자동화할 수 있는 로봇을 잘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우리의 기술력이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B2C 로봇으로 발전시킬 것이다라고 삼성이 노태무 부문장이 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공장 자동화 로봇을 집중하고 그 다음에 검증이 되면 그 다음에 B2C 로봇, 현대차나 아니면 다른 테슬라처럼 이 B2C로 판매할 수 있는 로봇을 발전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현재는 제조 기술이나 피지컬 AI, AI의 엔진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자, 리소스에 대한 투자, 이런 피지컬 AI를 만드는 투자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M&A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올해 전장이나 이런 쪽에 M&A가 몇 개 있었는데 올해 아마 삼성이 돈을 쓰면서 돈을 많이 벌 거니까 돈을 벌면서 로봇 기업 M&A, 큰 M&A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뭔가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글로벌 로봇 기업을 하나 인수할 수도 있다, M&A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삼성의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로봇 관련된 사업을 또 어떻게 추진할지도 올해 잘 지켜보시면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새해 들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잇따라 갈아치우자 개인 투자자의 비투가 빠르게 늘어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 예탁금은 89조 원을 넘어서며 2달 만에 역대 최고치를 다시 기록했다. 증시에 언제든 투입될 수 있는 대기 자금이 급증한 것이다. 비투의 핵심 지표인 신용거래융자 장우도 27조 6천억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식을 사기 위해 빚을 낸 투자자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의미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코스피 급등이 있다. 코스피는 새해 들어 불과 며칠 만에 7% 넘게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4,500선을 돌파했다. 시장에서는 5,000피 기대감이 빠르게 확산됐다. 하지만 고점 논란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지수가 조정을 받을 경우 담보 가치가 급락하며 반대 매매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레버리지는 상승장보다 조정장에서 더 큰 위험이 된다며 상환 능력을 넘는 투자는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테슬라와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두고 정면 승부에 들어갔다. 결론부터 말하면 누가 앞섰나 하는 기준에 따라 갈린다.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를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 공장에 단계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히며 적용 공정을 부품 시퀀싱에서 조립까지로 구체화했다. 연 3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아틀라스는 최대 50kg 적재,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 운용 등 산업 현장 투입을 전제로 한 스펙을 전면에 세웠다. 반면 테슬라는 옵티머스를 대량 생산 모델로 키우겠다는 구상은 더 공격적이지만 현장 검증의 신뢰도는 변수다. 테슬라는 실적 콜 등에서 생산 라인 설치와 연내 수천에서 1만 대 수준 생산 목표를 언급해왔지만 최근 외신 보도에서는 공개 시연이 원격 조작에 의존하고 손으로 하는 정밀 작업이 아직 부족해 개발이 더디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로봇의 완성도와 공장 투입, 로드맵은 현대차가 앞서고 양산과 원가로 판을 뒤집을 잠재력은 테슬라가 쥐었다. 앞으로의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공장에 먼저 들어서는 쪽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자,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찾아보고요. 그리고 관련된 종목까지, 공략할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이데일리온의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김태현 파트너는 시장에서 어떤 돈 되는 섹터의 테마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첫 번째 골라주신 돈 되는 섹터의 테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역시 반도체입니다. 자, 지금 새해 들어서 반도체가 다시 한번 불이 붙었습니다. 작년에 10월, 11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한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쫙 끌어올렸는데 올해 새해가 들어서자마자 2차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지 김태원 파트너와 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 자, 반도체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난해에 산자부에서 발표한 자료인가요? 그 무역 수지 발표할 때 보면 이 반도체와 자동차가 우리 경제를 그러니까 7천억 달러 무역 수지 그러니까 무역 그 7천억 달러 수출을 한 것에 대해서 가장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게 숫자로 확인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올해도 연결돼서 계속 같이 이제 그 수익이 그러니까 수출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업체입니다. 이 업체들은 기본 D램과 낸드를 만들어 수출하는데요. 그런데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반도체에 먼저 투자를 해서 먼저 엔비디아 향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고 양산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HBM3 같은 경우는 독점적으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왔었죠. 삼성전자는 그 HBM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한 발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번에 그 HBM4에서는 SK하이닉스를 따라잡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진보를 한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이 AI 반도체, 그러니까 AI 가속기가 이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HBM도 마찬가지고 고성능 반도체도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둘의 성격이 좀 다르죠. 삼성전자는 어디까지나 범용 그 메모리 반도체인 그 DDR4나 DDR5 이런 쪽에서 굉장히 그 실적을 많이 내고 있고요. 그 SK하이닉스는 작년과 같이 HBM 그 3 12단, 16단짜리를 납품하고 있고 요번에 1분기 중으로 1분기 말이나 빠르면 1분기 말이고 늦어도 2분기 때는 HBM4를 양산을 해서 엔비디아에 납품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회사든 이 삼성전자는 고성능 DDR 그 메모리 반도체를 갖고 수익을 내고 이 SK하이닉스는 HBM 반도체 쪽에서 수익을 내는 그렇게 해서 메모리 반도체 우리 세계 1위, 2위인 두 업체가 이 시장을 견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고 있고 분기별로 실적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한 주가는 계속 밀어 올려질 겁니다. 네. 자, 이러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뭐 또 신고가를 기록했다가 잠시 쉬고 있는데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된단 말입니다. 이 여기에서 중요 포인트 이제 전환이 될지 한 번 더 상승이 더 2차 상승이 나올지를 봐야 될 텐데 그럼 일단은 대형주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정리를 해볼까요? 투자 어떻게 해볼까요? 네. 지금은 CES 2026이 지금 하고 있는 라스베가스에서 그 쇼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그 예전에도 저도 가봤지만 이 한 2년, 3년, 뭐 길게 보면 한 4년 정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가전제품들을 갖고 나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LG전자 같은 이런 완성품 가전업체 업체들이 이러한 제품들을 갖고 나오는데요. 특히 이번에 삼성전자가 내놓은 그 두 번 접는 이 스마트폰이죠. 네네. Z 트라이폴드라는 건데요. 이게 나름대로 지금 한 2만 대 정도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완판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총 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워낙 고가주기 때문에 고가 제품이기 때문에 한 2만 주 정도 지금 완판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지금 판매 단가가 개당 350만 원 정도고 UAE에서는 수출품이라고 해서 이걸 450만 원에 내놨는데도 완판됐습니다. 그렇듯이 가전 쪽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고 요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이 가전 쪽에 AI를 접목시켜서 이 삼성전자의 가전도 그렇고 LG전자의 가전은 AI와 접목돼서 그 집안 안에서 홈 안에서 이 네트워크를 구축해내고 하는 것들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AI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어내고 있죠.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가 이 각 부분별로 메모리 반도체보다도 더 많은 매출 규모를 가져가는 건 가전 쪽입니다. 가전 쪽이 역시나 수익성은 좀 낮지만 매출 외형을 키우면서 견인해주고 있죠.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가전 쪽에서 수익이 나고 있고 또 휴대폰, 스마트폰에서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분야가 다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번에 계속할 가능성이 크고
최소한 4월 말까지, 즉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마지막 분 이걸 낼 때까지는 주가가 더 갈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 SK하이닉스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단일 종목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HBM4에 대한 양산 시기가 이 올해의 실적을 결정할 텐데 1분기 말 좀 당겨져서 원래 2분기에 양산할 걸로 알려져 있지만 이게 엔비디아 요청으로 1분기 말로 좀 당겨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SK하이닉스는 그것 때문에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SK하이닉스도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대형주, 대장주들을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런 반도체 시장, 아까 뭐 파트너님께서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공략해볼 만한 탑픽으로 뭘 볼까요? 네. 이 대형주들 보셨으니 이제 좀 그보다 작은 정보를 네네.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 팹리스 쪽에서도 강한 기업들을 갖고 있습니다. 즉 자체 공장이 없이 반도체를 설계를 해서 그걸 자체적으로 그 설계한 것을 다른 그 반도체 만드는 공장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하청을 줘서 만들게 하는 것이죠. 네네. 그 업체 중에 자람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통신용 반도체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 이 회사가 만든 통신용 반도체는 유럽에 있는 굉장히 큰 통신 장비 회사에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실적을 내기 시작했죠. 그런데 진짜 실적을 내는 건 올해입니다. 작년 연말에 이 회사가 공시를 하긴 했지만 그 공시한 규모는 별로 크진 않지만 올해 진짜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차세대 이 통신용 반도체를 양산을 태워서 실적을 낼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람 테크놀로지는 작년 하반기에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오를 것이고, 작년 연말에 이 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가 마지막 이 전환 가격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 조정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주가가 쌀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이 말뜻은 그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라도 자람 테크놀로지 쪽에서는 호재성 재료들을 많이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면을 좀 보시면서 시장에서 이 종목을 재견하시면 되는데, 일단 매수가는 4만 1,000원 밑에서 분할해서 매수하시면서 이 운 좋으시면 4만 원대 아래서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종목을 저가에 매수하는 그 저가에서 이제 저가는 사실은 생각하시고, 목표가는 8만 원을 제시드리는데 1분기 실적이 나올 것이고,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차세대 통신 장비, 통신 반도체를 언제 양산을 태우냐에 따라 실적이 달라질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 목표가 8만 원 이상도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손절가는 4만 원 미만에서 보시고 3만 9천 원 정도 생각하시면 충분히 좋은 그 가격에서 이 종목을 편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탑픽 종목으로는 조금 작은 종목 중에 자람 테크놀로지 이제 충분히 조정 거쳤고 반등할 기회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반도체 확인해봤고요. 다음 두 번째는 어떤 돈 되는 섹터의 테마 골라주셨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 오늘의 주인공이죠. 자동차 주들, 그중에서도 현대차 그룹 주들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장 초반에만 해도 어제 아틀라스 공개를 했을 때도 시장에서 뭐 좋긴 한데 주가가 오히려 뭐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젠스랑 CEO 정의선 회장 만났다니까 바로 주가가 튀어오르는데, 자, 현대차 그룹 주들은 어떻게 저희가 접근해야 될까요? 네. 이 CES를 좀 두고 보셔야 되는데요. 이 네. CES 전시장에 가보시면 각 부스마다 그 각 회사의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주 왕래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래의 사업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요번에 젠스랑과 이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 만난 부분은 이 현대차 가장 지금 아픈 부분, 즉 자율주행 분야에서 다른 경쟁업체들은 3단계까지 진입을 했지만 이 지난 한 2, 3년 동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다가 결국은 그 연구 단위까지 다 갈아치우면서 이 현대차는 가장 늦게 지금 3단계 자율주행에 진입하지 못해서, 즉 그 진입하기보다는 이 완성차에 포팅을 하지 못한 그런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가 내놓는 자율주행 그 알파미오라는 그 솔루션을 아마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단번에 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같은 그 정도의 성능을 가진 자율주행 솔루션을 손에 쥐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현대차는 단번에 한 2, 3년 지쳐졌던 것을 따라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는 이 자율주행 때문에도 자동차를 더 많이 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이게 처음으로 공개한 겁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 그 아틀라스가 말 그대로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실제 작동을 한 것은 파일럿 모델이고 실제로 공장에 투입을 해서 올해 2026년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투입을 해서 실제 자동차를 제조하도록 만들어지는 프로토타입의 그 로봇 모형으로서 이번에 공개를 했죠. 그러면서 앞으로 그 모형이 실제 공장에서 테스트하는 부분을 공개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IPO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는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연결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20%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정의선 회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대차 그룹 전반에 걸쳐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현대차 그룹주 일단 점검 좀 해볼까요? 현대차, 기아 대표적인 대장 두 개를 좀 체크해 주시죠. 네, 현대차하고 기아는 어디까지나 제조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분기마다 몇 대의 자동차를 만들고 어떤 모델이 잘 나가는지 IR을 통해서 공개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투자자들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작년에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25년 국내에서만 71만 2,954대를 팔았고 해외에서는 342만여 대를 팔았습니다. 이거는 다른 그 경쟁업체인 뭐 그 BMW나 폭스바겐 이런 업체와 비교했을 때 대단한 것이고 도요타하고도 비교했을 때도 충분히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펠리세이드나 아이오닉 9 같은 그 말 그대로 신차들도 잘 팔리고 있고 굉장히 고부가 가치 SUV, 대형 SUV 중심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CES의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아틀라스 로봇을 공개하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성장성이 있는 기업으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여기에 기아차는 오늘 주가가 좀 삐끗하고 있죠. 다른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나 현대오토에버 같은 업체보다는 좀 기아차가 주가는 좀 싸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아차도 이번에 군용 트럭이죠. 군토나라고 불렸던 여기에 군용 모하비를 새로운 모델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용 분야에서 그 실적을 더 낼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기아는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 마찬가지로 그 시장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올해 국내에서 이 기아는 56만여 대를 목표를 세우고 있고 해외는 277만여 대를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아는 미래 모빌리티 선도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현대차 그룹 내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기아 자동차도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자,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 판매 올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현대차 그룹주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주를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저희가 좀 보면 좋을까요? 현대 글로비스를 보셔야 됩니다. 네. 앞에 말씀드렸던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정의선 회장이 20% 지분을 갖고 있지만 이 현대 글로비스도 정의선 회장이 단일 최대 주주로 2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대 글로비스는 현대차와 기아의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할 때 그걸 운송하는 그 업체를 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매출 비용이 이제 50%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중국 BYD의 자동차를 유럽 쪽으로 실어나는데 엄청나게 수익을 내고 있죠. 그런 면에서 글로비스는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서도 핵심적인 키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현대 글로비스는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고 매수가는 21만 원 이하에서 분할해서 살 수 있으면 사보시고 그리고 좀 올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0만 원을 제안해드리고 손절가는 20만 원을 제안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뜨거운 현대차 그룹주들 그 안에서도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 공개된 이후면 다음 단계는 뭐냐?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이런 걸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또 많이 갖고 있는 현대 글로비스를 탑픽으로 드렸으니까 시장에서 한번 잘 올해 좋은 수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오늘 김태원 파트너와 함께 했는데요. 파트너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16이 현지 시간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립니다. 이번 CES에서 국내 대표 기업들은 AI를 일상 전반으로 연결하는 경험의 기술로 확장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AI 경험 확산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모든 제품군과 서비스에 AI를 적용했습니다. 개별 가전을 넘어 집안 전체를 하나의 AI 생태계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가전 최초로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탑재해 식품 인식 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 Open the left fridge door. 냉장고는 내부 카메라로 식재료를 인식해 스크린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음성으로 요리 레시피까지 안내합니다. What is the movie about that I'm watching? 사용자가 질문을 던지자 TV 화면에는 시청 중인 영화 정보가 즉시 나타납니다. 콘텐츠 인식과 정보 제공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며 TV 역시 대화형 AI 기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AI 전략과 방향은 크게 보면 개방형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만의 AI 기술을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여러 AI 솔루션, AI 플랫폼 기술들을 접목해서 고객분들에게 최상의, 최적의 AI 경험을 제공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AI 전략 중에 큰 축입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협업을 통해 로봇 분야에서도 AI 생태계 확장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피지컬 AI 엔진까지를 열심히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이를 위한 여러 다양한 투자, 다양한 리소스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여러 또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검토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AI 홈 로봇 클로이드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가사 도우미를 넘어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해 생활을 보조하는 가정 특화 에이전트입니다. 클로이드는 양팔과 5손가락을 활용해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고 음식을 오븐에 넣는 등 실제 집안일을 수행합니다.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 수건을 개는 동작까지 선보였습니다. LG전자의 홈로봇은 스마트 가전과 소통함으로써 가전제품의 상태라든지 로봇이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어떤 심리스한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으며 집안 풍경을 바꾸는 AI 기술은 CES 2016을 기점으로 우리 일상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이 장 초반 오전보다 조금 힘이 빠지고 있어요. 코스피가 장 초반에는 4,6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 지금은 다시 4,512포인트 선까지 하락 전환이 되면서 하락세 0.2%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이 좀 더 빠집니다. 940포인트대까지 지금 내려갔는데 1.6%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물은 좀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선물에서 좀 많이 파네요. 선물 대형주 위주로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하는 것 같아서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은 조금씩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속적으로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과 함께 소통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도 아마 시진핑 국가주석과 나눈 것 같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수용하지 않을 것인데 방치할 수는 없다. 어쨌든 중국과의 어떤 공조가 이루어질지도 계속해서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중 해군 평시에도 수색 구조훈련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면서 한한령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을 했습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봄도 갑자기 오지 않는다라고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쓰면서 바로 한한령 해제는 조금 쉽지 않은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코멘트를 봐서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그랬지만 이번 주에 계속해서 엔터주라든지 중국 관련주들은 흐름이 오늘도 좋지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분위기를 이번에는 종목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장 종목 레이더 오늘 이데일리 TV의 서동우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해 볼까요? 시장의 온도를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자, 현대오토해버를 안 볼 수가 없네요. 이게 참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이 다 잘 가고 있는데 현대차도 지금 13%가 올라가니까요. 그 중에서도 근데 위원님께서 현대오토해버 계속 작년부터 강조를 해주셨어요. 오늘도 너무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손댈 수 없는 주식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직도 갈 길이 더 남아 있다라고 먼저 말씀 좀 드리겠고, 네. 사실 작년만 해도 CES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이런 쪽들이 이제 관심이었다면 올해는 어떤 면에서는 현대차, 아틀라스를 중심으로 해서 각광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요. 초미의 관심 아니었나, 되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관련된 거가 되겠죠. 지금 자막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로보틱스 쪽 자율주행 AI 쪽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지난 2021년도에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현지 법인인 HMC를 중심으로 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고 상당히 좀 잠잠했었어요. 네. 뭐 하는지 그렇죠. 궁금했어요, 뭘 사실. 하긴 하나 했는데 네. 막상 뚜껑을 여니까 참 감탄을 자아낼 네. 정도의 예.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고, 그렇다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또 아틀라스와 관련돼서 옵티머스의 대항마로서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바로 왜 현대오토해버를 하면서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구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해서 85%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손정희가 한 11, 2% 정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의선 회장이 개인적인 지분이 20%가 되고 많더라고요. 그동안에 한 세 차례 유증을 하면서 21%까지 올라갔고, 또 현대글로비스도 물론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을 정의선 회장이 20%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 또 현대오토의 지분을 제일 많은 현대글로비스 다음으로 7%를 갖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현대차 그룹의 AI 로보틱스 총괄이라든가 올해도 매출 4조 원대, 내년, 후년 계속해서 안정적인 이러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고, 바로 제가 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을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사실은 손정희 회장하고의 관계 속에서 인수를 하면서 5년 후에 상장을 하겠다. 그러면 그게 작년 6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못했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올해 6월까지 연장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AI 로봇 기술이 부각이 되면서 아까도 삼성 노태문 회장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정인순 회장이 우리 거 로봇 청소기 쓰면 좋다 삼성에다가 이런 얘기 할 정도로 뭔가 계속 적자만 나고 있으니까 적자가 축소되거나 아니면은 매출단도 일어나고 아무래도 지분 가치를 비롯해서 기업의 가치가 좀 확대가 됐을 때 상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올해 하반기 정도 내지는 상당히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정의선 회장이 개인적으로 또 지분을 갖고 있는 이런 현대오토해버도 물론 AI, 자율주행, 로봇 다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앞으로도 갈 길이 더 남아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다만 주가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면요, 항상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보여주고 나서 계속 쉬었다가 다시 가는 이런 패턴들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께 조정을 보일 때마다 주소 담고 매수 홀딩, 일부 이익 실현 이런 과정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도 12월 초부터 좀 기간 조정의 양상을 보이다가
오늘 또 이렇게 장대 양봉의 모습, 대량 거래 수반돼주는 이러한 모습들은 어떤 면에서는 주가가 계속해서 예단하기 힘들 정도로 네네. 물론 목표가가 뭐 37만 원, 8만 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훌쩍 40만 원을 넘어가는 거 네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뭐 적절하게 이 실현 하실 분들은 하지만 그렇지 않을 부분들은 30만 원에 대한 지지력만 이번 구간에서 이제 조정이 나오더라도 훼손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또 고점을 돌파해 나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쪽들이 무너지기 전까지 일정하게는 끌고 가야 되는 네네. 것처럼 현대차 내에서는 현대오토에버, 뭐 현대글로비스도 좋습니다. 이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있는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접근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오토에버 오늘 장중에 40만 원을 돌파했다가 잠시 또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30만 원이 무너지지 않는 상황, 요것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여전히 담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현대오토에버 한번 저희도 잘 공략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종목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이 골라주신 종목 뭘까요? 확인해 볼까요? 자, SK스퀘어입니다. SK스퀘어도 지금 뭐 SK하이닉스도 어제 뭐 불을 뿜으면서 70 지금 4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와 SK 스퀘어에 대한 공략법도 좀 필요합니다. 네, 이 종목도 제가 지난 10월 2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1, 2차 목표가, 2차 목표가 40만 원을 뭐 훌쩍 돌파하는 이러한 모습 이후에 숨고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지분 20% 갖고 있다는 거는 뭐 모두가 다 알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어떤 주주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네. 올해도 2월까지 1,000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물론 시가총액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만큼 어떤 제한이 풀려서 매수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한계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안으로서의 매수 주체들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SK스퀘어를 매수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어떤 지분 가치가 우리가 할인율을 적용을 많이 합니다만은 네. 지금 뭐 할인율이 뭐 일부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50%, 60%도 있지만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 35%까지 높여주는 네.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단순 계산으로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80만 원을 간다. 네. 그럼 70% 내지 60%만 적용해도 바로 그냥 50만 원대를 훌쩍 넘어가는 그렇죠.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 당연히 쉬어줘야 되는 자리들이고 항상 이렇게 숨고르기 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모아 나가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계속해서 홀딩 유지를 해주시면 괜찮겠고요. 현재 위치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3차 목표가는 50만 원으로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릴 테니까 홀딩 그리고 또 조정 보이면은 또 밑에서 매수해 나가는 전략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K 스퀘어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SK 스퀘어까지 지금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일단은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시장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그렇죠.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응 방법까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일 한번 또 위원님과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SK 스퀘어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오장 종목 레이더 서동구 위원과 함께 했는데요. 위원님 또 좋은 종목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오후 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